내 회사를 차리고 나니 지금 월급을 주는 이 회사의 일을 더 즐겁게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월급쟁이 생활이 이제는 내 일상을 지탱하는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 되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직장 월급에 목을 매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참 좋네요. 배당이라는 거, 또 내 회사라는 거. 안녕하세요, 리치캣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초보 법인 대표로 배당 투자 준비하는 과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완성된 영상을 보다가 제가 좀 더 솔직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왜 법인으로 배당 투자를 하려고 했나? 지난 영상에서 언급했듯 절세, 안정적인 장기 투자, 리스크 관리 다 맞아요. 그런데 진짜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보다 더 앞서는 진심이 있더라고요. 사실 이 부분은 제가 5년 전 배당 투자를 시작하게 된 계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한마디로 저는 내 삶임에도 나에게 주도권이 없는 이 월급쟁이 생활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누군가의 밑에서 일하기 싫다거나 후배들에게 밀려서 퇴사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든가 일하지 않고 배당받으며 편하게 살고 싶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저는 끊임없이 어떤 불의와 싸워야 하는 이 비정상적인 직장 생활에서 저 자신을 보호하고 싶었어요. 몇 년 전 그런 일이 있었죠. 한 건설회사에서 꼭 있어야 하는 기둥 여러 개를 빼고 아파트를 지었던 비리 사건. 식당에서 팀원들과 함께 밥을 먹을 때 그 뉴스가 식당 TV에 나오더라고요. 동료 중 한 명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저 회사에 우리 팀장님 같은 사람 한 사람만 있었어도 저 지경은 안 되었을 거다 라고. 또 한 번은 이보영 주연의 대행사라는 드라마가 한참 방영될 때였어요. 저는 집에 TV 없이 살다 보니 그런 드라마가 하는지도 몰랐는데 지인이 전화해서 그러더라고요. 회사 안에 카르텔과 비리를 뽑아내며 사이다 날리는 여주인공을 보는데 언니 생각이 나더라. 속이 다 시원하다 라고. 저에 대해 그렇게 평가해주는 이들에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이 더 들었어요. 그래, 그런데 그런 불의한 사람들과 기득권을 가진 거대한 힘과 싸우느라, 그리고 뿌리 깊은 나쁜 관습들을 바로잡느라 정작 나는 병들고 지쳤다고. 비정상적인 말들 속에서 정상적인 말을 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 목소리 내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두려운지. 이제 나에게 남은 건 공황장애와 여러 번의 수술, 그리고 불안증이라고. 내 회사라 이런 거면 억울하지나 않다고. 내 회사도 아닌데, 이리저리 새어나가는 돈, 내 돈도 아닌데, 내 회사 망가지는 것도 아닌데 남의 회사에 왜 이러고 열내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아직은 여기에 몸담고 있다 보니 그 많은 사연을 다 말할 순 없네요. 나중에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아마 놀라실 거예요.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작년 12월에 수술하고 건강이 더 악화되어 연초부터 휴직을 했었어요. 복직은 제가 원하는 부서, 원하는 조건. 여기서 말하는 조건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조건과 좀 다른데요. 팀장이든 무엇이든 그 어떤 직책을 맡지 않겠다는 조건이었습니다. 다행히 새로운 부서는 무척 좋습니다. 일도 출장도 많고 바쁘지만 딱 내 일만 하면 되고 무엇보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정말 좋습니다. 배당 투자를 하고 내 회사를 차린 또 다른 이유는 회사에 의해 이리저리 좌우되는 것이 싫었습니다. 언제 어디로 또 발령이 나서 어딘가로 이사를 해야 하고 내가 원치 않는 직무, 직책에 떠밀리는 것이 싫었어요. 저는 사회생활은 25년이 넘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나 이런 일 하는 거 싫어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영상에 다 밝힐 수는 없지만 저는 옳지 않은 일, 하면 안 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또 쓸데없는 정치판에 휩쓸리지도 않고 에너지 소모적인 사내 인맥 관리도 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 늘 문제가 많은 곳, 부정적인 일이 많이 일어나는 곳에 책임자로 덜렁 던져지기 일쑤였어요. 우여곡절 끝에 그곳을 어느 정도 정화시키고 나면 또 그런 문제가 있는 곳에 책임자로 발령나고 그런 게 계속 반복되었죠. 보람이요?
물론 어느 정도 보람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 바로잡히는 것을 보며 또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슬쩍 와서 팀장님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라고 조용히 말하고 갈 때 정도요. 왜 슬쩍 말하냐고요? 직원들은 대놓고 티를 내지 못합니다. 현실은 드라마가 아니니까요. 드라마처럼 부조리한 사람들이 조직에서 뿅 하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딘가 다른 곳에 숨죽여 있다가 또 정치하고 줄타고 해서 잡초처럼 살아나 또 어딘가 한 자리 차지하죠. 여전히 회사 어딘가에서 일은 뒷전이고 낱말과 반말만 듣고 다니는 그들을 상대로 일반 직원들은 저처럼 드러내며 의사표시를 하지 못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로 엮일지 모르니까요. 자신의 치부를 저에게 들킨 한 임원이 언젠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장차 이 회사에서 큰 일을 할 사람이 왜 이런 사소한 일을 신경 쓰냐고. 그런 말 있죠. 사람은 절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라는. 승진이나 줄서기, 정치적 라인에 전혀 관심 없는 저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볼 때마다 보람보다는 내 영혼과 육체가 갉아먹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배당 투자 시작한 이후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 또 법인 설립 이후 절세, 안정적인 장기 투자, 리스크 관리. 네, 솔직히 겉으로 말하기 좋고 듣기 좋은 명분은 그게 맞습니다. 하지만 좀 더 솔직한 본능에 가까운 이유는 이 지긋지긋한 내 삶의 주도권을 빼앗아간 회사에서 벗어나고 싶어서입니다. 지쳐서입니다. 내 영혼과 육체를 건강하게 지키고 싶어서입니다. 그럼 퇴사하고 이직하면 되지 않나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저라고 생각 안 해봤겠습니까? 아무리 제가 나름 일을 잘한다, 경력 있고 외국어도 한다 하더라도 이직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제 나이에 사실 어디 갈 곳이 있겠어요? 저를 데려갈 회사가 없을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 자신의 주제 파악을 냉정하게 아주 잘 합니다. 회사를 생각하면 미운정, 고운정 다 든 것 같아요. 여러 문제를 차치하고 거의 20년 동안 나의 경제적인 부분을 지탱해 준 건 사실이니까요. 월급 주는 이 회사가 정말 미우면서도 월급 주는 이 회사를 떠날 수 없는 그 비참함. 월급을 맛땡이라고 하죠. 한번 받기 시작하면 끊기 어렵다는 의미로 말이에요. 사표 멋지게 던지고 싶어도 내 현재 상황이 그럴 수 없으니 그래서 배당주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법인도 설립한 거고요. 나 스스로를 고용한 거예요. 괴로운 일, 부당한 일 하지 않아도 되는 회사. 나라는 존재를 소중하게 대해주고 존중해주는 나만의 일터. 네, 그래서 나를 위한 회사를 차린 겁니다. 내 법인이 지금 당장은 현재 직장만큼의 월급을 나에게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배당 투자하는 법인이기에 시간만 지나면 무조건 나에게 현재의 월급보다는 더 큰 수익을 가져다 줄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기억 그대로 가지고 과거로 회귀해 다시 생을 사는 인생 2회차와 같습니다. 개인으로 투자한 경험을 그대로 가지고 법인으로 배당 투자하니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딱 내 로드맵대로 하면 이전 5년보다 더 빨리 내 법인에서 나오는 월급이 자산이 더 커질 겁니다. 배당금이 커질 때마다 그리고 이번에 내 회사를 차리며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현재 직장에 대한 마음의 무게가 원망이 가벼워졌습니다. 비장함과 전투 모드로 딱딱했던 어깨도 부드러워졌고요. 이제는 내가 키우고 돌봐야 할 확실한 내 회사가 생겼기 때문이겠죠. 그렇다고 지금 직장에서의 일을 덜 열심히 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더 즐기고 더 열심히 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어떤 스포츠를 배울 때 힘을 빼라고 하잖아요. 내 회사를 차리고 나니 지금 월급을 주는 이 회사의 일을 더 즐겁게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이 월급쟁이 생활이 이제는 내 일상을 지탱하는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 되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직장 월급에 목을 매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참 좋네요. 배당이라는 거, 또 내 회사라는 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